멸치배를 살포시 가른 다음 똥은 빼고 머리, 몸통만 넣어 육수를 낸 다음 머리, 몸통 싹 걸러내고 물만 드시지요. 그런다면 영양분은 다 버리고 고혈압 한 사발 드시는 겁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하니까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 멸치볶음 매일 먹습니다. 좀 오래돼서 살짝 쩐내 나는 땅콩이나 아몬드를 다시 한번 볶으면 쩐내가 없어지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멸치 먹는 김에 견과류도 같이 먹으면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으니까 멸치와 함께 볶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먹으면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은 국민 반찬 멸치볶음, 국물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멸치 육수 제대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9까지 팔팔한 중년 9988입니다. 멸치볶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면 건강한 멸치볶음이라고 멸치와 견과류를 함께 볶는 방법, 설탕 대신 매실청을 넣는 방법 등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맛으로 먹는다면 아무렇게나 입맛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만들어 드시면 될 테지만 이왕이면 영양도 고려하면서 먹는다면 다르게 드셔야 합니다. 멸치 먹는 제일 안 좋은 방법은 멸치 견과류 볶음입니다. 멸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칼슘인데요. 중멸치 100g에는 칼슘이 2486mg이 있습니다. 50세 이후 성인 칼슘 하루 권장량은 얼마일까요?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이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남성 1000mg, 여성 1200mg입니다. 멸치 50g만 먹어도 칼슘 필요량을 전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를 칼슘의 제왕이라고 하지요. 아몬드 100g에는 칼슘이 254mg이 있습니다. 땅콩을 볼까요? 100g에 92mg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견과류가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확연한 사실이지만 아몬드, 땅콩 등 견과류에는 칼슘, 철분, 아연,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소인 피틴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콩,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를 멸치와 함께 먹으면 멸치가 칼슘의 제왕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래되거나 잘못 보관해서 쩐내나는 견과류를 멸치와 함께 볶아서 드시는 분도 계신데요. 쩐내나는 견과류는 견과류에 있는 기름이 산패되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죽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들기름처럼 불포화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은 산패가 잘 되는데요. 산패된 기름이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당뇨병, 죽상동맥경화증, 소화장애, 치매, 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죽은 걸 다시 살려 드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도 나는 꼭 견과류와 함께 멸치를 볶아야 돼 하시는 분은 견과류를 하루 정도 물에 푹 담근 다음 볶으면 어느 정도는 항영양소를 제거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쩐내나는 견과류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견과류보다도 특히 아몬드를 멸치볶음에 넣어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아몬드에는 피틴산 외에도 옥살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옥살산이 많은 음식과 칼슘 음식을 같이 섭취하면 칼슘은 소변으로 다 빠져나오고 흡수가 안 됩니다. 멸치와 같이 먹는 옥살산이 많은 음식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금치와 아욱이 있는데요. 시금치와 멸치를 같이 볶을 일은 없지만 시금치 된장국, 아욱 된장국을 끓일 때는 멸치 다신물을 많이 사용하지요. 이때는 멸치 다신물보다는 고기 육수를 사용하는 것이 영양 흡수 측면에서 보면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멸치 다신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나요? 멸치를 통째로 넣으면 쓴맛이 난다고 해서 멸치똥은 제거하고 끓인 다음 멸치는 모두 건져내지요. 한국사회생활과학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멸치 육수에는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거의 용출되지 않았고 나트륨과 칼륨만 빠져나왔습니다. 멸치는 토코페롤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물에는 토코페롤이 파괴되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국물에는 영양분이 거의 없고 염분만 빠져나왔다는 건데요. 멸치 다신물을 만들 때 소금을 넣지 않았는데도 맛이 간간하지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른 생선에 비해 멸치는 왜 나트륨이 많을까요? 건멸치는 어떻게 만드나 알아보았는데요. 멸치는 의외로 쉽게 상하는 생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패를 막고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잡으면 바로 배에서 삶는데요. 민물에 삶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을 끓여서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생멸치를 넣어 삶은 다음 건조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치에는 다량의 나트륨이 있는 것이지요. 나트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인체 내에서 신경 자극을 전달하고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고 수분과 미네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량의 나트륨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체내에 나트륨이 많으면 소변을 통해 나트륨이 배출되는데 이때 칼슘도 같이 배출되고 소변에 칼슘 농도가 높으면 콩팥 결석이 생기고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체내 칼슘 농도가 부족해져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연쇄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성인 기준 1일 5g 정도로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 2g보다 2배가 넘게 높은데요. 이러한 다신물과 우리의 국물 문화가 나트륨 섭취를 높입니다. 최근 들어 짜게 먹어도 괜찮다는 소금의 역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해도 심장, 콩팥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획기적인 과학적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유, 누가 멸치 육수 내면서 그 안에 있는 영양까지 생각해 장난하냐? 그렇지만 40이 넘고 50, 60이 넘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흡수도 잘 안 되고 생체 이용률도 떨어져서 이제부터는 영양도 고려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럼 멸치 다신물은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지요. 멸치 다신물을 만들 때는 멸치를 물에 담가서 염분을 제거합니다. 염분을 제거한 멸치를 마른 팬에 덮어서 물기를 말립니다. 덮을 때 맛술을 넣고 덮으면 멸치똥의 쓴맛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멸치똥이 싫으신 분은 빼도 되기는 하지만 사실 멸치똥은 똥이 아닙니다. 멸치 내장인데 물론 내장 안에 똥도 있겠지만 멸치는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 생선이기 때문에 멸치 내장에는 영양분이 가득 찬 플랑크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치 내장까지 같이 먹어야 건강에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덮어서 마른 멸치를 블렌더로 곱게 갈아서 다신물 대신 멸치 가루를 사용하면 나트륨은 줄이고 칼슘, 오메가3, 마그네슘 등 멸치의 영양분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멸치의 염분을 제거한 다음 말릴 때 마른 팬에 덮지 않고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멸치는 칼슘만 풍부한 것이 아니고 마그네슘도 풍부한데요. 마그네슘 1일 권장량은 320에서 420mg, 잔멸치 100g에는 338mg의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어떤가요? 오메가3 하면 연어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연어 100g에는 약 2200mg의 오메가3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멸치 100g에는 2540mg이나 있습니다. 비싸게 연어 먹을 필요 없이 멸치만 자주 먹어도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를 따로 복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칼슘은 체내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영양소입니다. 칼슘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려면 마그네슘과 밸런스가 필요하고 비타민 D와 함께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비타민 D의 주요 기능은 뼈 골격 기질을 적절히 형성하기 위해 장내 칼슘과 인의 흡수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10에서 15%만이 흡수되는데요.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칼슘 흡수율은 30에서 40%까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칼슘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흡수율을 얼마나 더 높이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칼슘 보충제나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때는 꼭 필수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칼슘은 마그네슘과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해서 더 스트레스 받는다.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음식 궁합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면 저절로 음식 궁합에 맞추어 조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칼슘은 흥분시키고 마그네슘은 진정시킵니다. 칼슘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고 마그네슘은 혈액의 흐름, 혈류에 관여합니다. 칼슘은 뼈에서 발견되고 마그네슘은 힘줄, 근육, 인대 등 연조직에서 발견됩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을 돕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이처럼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짝을 이루어 역동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비율이 잘 맞으면 생리학적 조화가 이루어지지만 맞지 않으면 서로가 경쟁을 해서 흡수를 저해합니다. 칼슘 섭취량이 마그네슘보다 훨씬 많을 경우 장내에서 마그네슘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칼슘만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마그네슘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더 많으면 칼슘이 흡수가 안 되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은 1대1이 마그네슘 결핍을 피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권장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대부분 2대1의 비율을 권장합니다. 2대1이건 1대1이건 칼슘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 D,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과 같이 먹어야 한다는 건데요. 비타민 D는 주로 동물성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데 쉽게 구할 수 있고 멸치와 같이 먹을 수 있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참치 통조림입니다.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조림 참치 100g에는 비타민 D가 269 IU가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40%나 됩니다. 감자 조림에 참치를 넣는 감자 참치 조림이 요즘 핫한데요. 멸치볶음에 참치를 넣어보세요.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맛이 잘 어우러집니다. 참치 통조림은 신선한 참치보다 가격은 매우 저렴하고 영양 성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참치 통조림은 수은 함량이 적은 작은 참치로 만들기 때문에 수은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멸치 참치볶음에 꽈리고추와 마늘을 편으로 썰어서 같이 넣으면 골다공증, 관절염, 치매에도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국민 영양 반찬이 되는데요. 꽈리고추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른 고추 품종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서 골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고추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경락의 흐름을 활성화시킨다는 석은 활락 효능이 있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한의학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멸치를 볶을 때는 그냥 볶지 말고 멸치 다시물 낼 때처럼 먼저 씻어서 염분을 제거한 다음 볶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꽈리고추는 볶음 마지막 단계에서 넣으면 비타민C 손실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고 색상이 푸르게 살아있어 보기에도 좋습니다. 참치 통조림은 체에 걸러 기름을 빼고 뜨거운 물을 위에서 한번 뿌려주면 나쁜 기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참치 통조림에 있는 기름은 참치에서 나오는 기름일 수도 있지만 카놀라 기름을 추가로 넣는 제품이 많습니다. 멸치볶음을 만들 때는 어떤 멸치를 사용해야 건강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될까요? 멸치 다시물을 낼 때는 대멸치를 사용해야 잘 우러나올 수 있겠지만 멸치볶음은 잡멸치로 하시는 것이 영양분 측면에서 보면 가장 좋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실린 자료로 멸치 크기에 따른 영양 성분을 체크해 봤는데요. 칼슘은 중멸치가 가장 많은데 마그네슘은 잡멸치가 가장 많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밸런스 기억하시지요? 칼슘이 많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 밸런스가 2대1 또는 1대1이 되어야 하는데요. 잡멸치는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딱 2대1입니다. 멸치의 비타민 D는 잡멸치가 중멸치보다는 4배 이상, 대멸치보다는 13배가 많습니다. 오메가3는 잡멸치가 2배 이상 많습니다. 식이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잡멸치의 콜레스테롤은 중대멸치보다 적습니다. 멸치볶음은 잡멸치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답이 바로 나오지요. 중멸치를 똥을 빼고 견과류와 볶으면 집토끼도 집을 나가는 일이 발생하지만
잔멸치를 참치 통조림, 꽈류고추, 마늘과 함께 볶으면 심장병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노년 근손실을 막을 수 있고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시력 유지, 골다공증 예방, 골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도 있어서 4마리, 5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멸치는 퓨린 함량이 많은 편이라서 통풍이 있으신 분에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멸치를 드실 때는 물에 담가 놓았다가 드시면 퓨린을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을 할 때 설탕 대신 매실청을 넣으면 더 건강하다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요. 매실청을 만들 때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99까지 88한 중년 9988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